희미한 빛 속에 영감이 손과 발에 수갑과 고랑쇠를 찼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쇠사슬로 꽁꽁 감겨서 두 거대한 돌기둥 사이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한데 백자재는 갑자기 산호파를 대하자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그는 곧 웃으며 입을 열었다. 좋아, 좋아. 당신이 돌아왔군. 이제 천하에서 나를 제왕으로 모시게 되었다네. 설산파는 천하 제일로 군림하게 되었고 다른 문파는 모두 없어졌어. 할멈도 좋지. 산호파는 냉랭히 응수했다. 좋기는 좋구려. 하지만 다른 문파들이 왜 없어졌나요? 백자재는 희쭉 웃었다. 당신은 머리가 잘 돌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야 설산파의 무공이 제일이고 다른 문파에서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으니까 취해진 조처이지. 산호파는 수아를 자기 앞에 세우고 물었다. 봐요. 누가 왔는가? 그녀는 자기의 영감이 손녀딸을 몹시 사랑하고 있으며 이번에 실성하게 된 것도 바로 손녀딸이 벼랑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기쁜 일을 당하면 제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아를 내세운 것이다. 수아는 즉시 조부에게 위로의 말을 던졌다. 할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벼랑 아래로 떨어졌지만 할머니께서 구해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백자재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잘 되었다. 너는 수아로구나. 죽지 않았다니 이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구나. 이 귀염둥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의 무공이 으뜸가며 무림지존인 줄 아느냐? 수아는 나직이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무림지존이죠. 백자재는 껄껄 웃었다. 하하. 우리 수아는 저렇게 착하단 말이야. 백만검은 앞으로 나서며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 자식이 늦게 돌아와 아버님이 고생을 하셨군요. 이 자식이 아버지의 쇠사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성자학 등은 그 말에 오금이 저렸다. 백자재가 풀려나오면 그저 도망칠 생각부터 하게 되었다. 한데 백자재는 호통을 내질렀다. 비켜. 누가 너보고 쇠사슬을 풀어달라더냐? 이까짓 거야 내가 힘만 주면 토막토막 나버리게 돼. 다만 나는 내 스스로 이곳에서 수양을 좀 쌓으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는 더욱 큰 소리로 호기를 부렸다. 수천 수만 명이 온다 해도 이 백자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거늘 누가 감히 나를 이 쇠사슬에 묶어놓을 수 있겠느냐? 백만검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천하무적이시니 그 누가 아버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머니와 수아가 돌아왔으니 모두들 기뻐서 아버님을 모시고 술이나 한 잔씩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쇠를 들고 백자재의 수갑을 따려고 했다. 백자재는 노해 부르짖었다. 비키란 말이야. 재미있어서 이러는 것이지 이 쇠사슬을 끊지 못해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빨리 가서 내일이나 봐. 마지막 한마디는 너무나 우렁찬 것이어서 백만검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후다닥 뒤로 물러섰다. 백만검은 부친이 체면상 남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놀란 척하면서 열쇠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성자학 등은 고개를 들이밀고 기웃거렸다. 백자재는 그들을 발견하고 호통을 쳤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왜 인사가 없느냐? 당금 제1의 대영웅이요. 대오걸이 누구지? 성자학은 백자재가 풀려나게 되면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될지 모르니 일찍 비위를 맞추어 두자는 생각에서 허리를 구부렸다. 설산파의 백대감이야말로 전무후무한 권법, 권각법, 내공, 암기에 있어서 제1인자인 대영웅이고 호걸이며 대협사일 뿐 아니라 대종사입니다. 양자진도 재빨리 그의 뒤를 이었다. 백대감께서 설산파의 장문인이시니 소림, 무당, 아미 등의 문파는 마땅히 없어져야 하며 이 세상에서 오로지 백대감만 유아독존이십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일제히 아첨의 말을 했다. 백자재는 득이에 찬 웃음을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산오파는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늙은이는 실성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나와 거마 그리고 수아를 알아보지 않는가? 다만 구제불능일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니 어떻게 한담? 백자재는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산오파에게 물었다. 정노사가 와서 나에게 자랑을 하더군. 당신이 벽라산에 들어가서 며칠 묵었다고. 그게 사실인가? 산오파는 노해 부르짖었다. 당신은 실성도 하지 않았으면서 어째서 그 녀석의 터무니없는 말을 믿죠? 수아는 불쑥 입을 열었다. 그 정불사는 남의 몸이 편찮은 틈을 타서 할머니에게 벽라산으로 가자고 다그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을 했으면 했지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백자재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좋아, 좋아. 백자재의 부인이 어떻게 남의 욕됨을 감수하겠는가?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지? 수아는 석파천을 가리켰다. 그 후 바로 이 오라버니가 다행히 손을 써서 정불사를 쫓아버릴 수 있었어요. 백자재는 석파천을 곁눈질했다. 서고간이 밟지 못해 석중옥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조금 전 자기를 구해 나가려던 젊은이라는 것을 알고 약간 호감을 느꼈다. 이 녀석의 재간은 그럴싸해. 나에게 비하면 훨씬 떨어지지만 정불사를 쫓는 데는 충분한 편이지. 산오파는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무슨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설산파가 천하제일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 마시오. 이 애는 내가 친히 키운 제자예요. 나의 제자가 당신의 제자보다 재간이 뛰어날 테니 두고 보시오. 백자재는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 당신에게 나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이 무엇이 있겠소? 산오파는 핏대를 올렸다. 거마는 당신의 제자예요. 그 많은 제자 가운데 그놈의 무공이 가장 고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백만검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거마, 내가 너의 사부에게 말해라. 나의 제자가 강한지 아니면 내가 강한지를 말해보아라. 백만검은 대답했다. 그건. 그는 감히 부친이 두려워 부친의 비위를 거슬리는 말을 하지 못했다. 백자재는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의 제자가 어찌 나의 제자와 적수가 되겠소. 그리고 그는 백만검을 향해 내뱉듯 말했다. 거마, 너의 애미가 또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지. 백만검은 솔직한 사내였다.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내였다. 석파천에게 졌는데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가 무능하여 저 녀석과 조금 전 싸운 결과 확실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백자재는 펄펄 뛸 듯이 날뛰며 전신에 차고 있는 쇠고랑을 마구 쨍그랑거리도록 흔들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산오파는 그와 수십 년간 부부로 지낸 사이라 그의 생각을 십중팔구 짐작하고 있었다. 이 늙은 멍청이는 자기가 천하무적이라 생각하고 능소성에서 내로라 뽐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정불사에게 자극을 받자 반실성하게 되지 않았는가. 산오파는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강한 적수를 만나 그의 오만한 기운이 꺾이면 그와 같은 과대망상증이 치유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녀는 장삼과 이사가 이미 떠나간 것을 아쉬워했다. 그들 두 사람을 이용하여 백자재의 병을 고치면 안성맞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한데 갑자기 그녀에게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제자의 무공은 그렇게 고강한 편은 못 되지만 내력이 이 늙은 멍청이보다 훨씬 뛰어난 편이니 그의 화를 북돋아 볼까?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녀는 싸늘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청고의 드문 무공을 지녀 천하 제일이고 내력 또한 제일이라 하지만 당신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내력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나의 제자보다 훨씬 떨어져요. 백자재는 광소를 터뜨렸다. 우하하. 설사 달마나 장산풍이 재생한다 하더라도
이 백대감의 적수가 못되거늘 저 비린내 나는 녀석이 나를 당할 수 있다고. 나의 내력을 그가 삼성만 지닌다 하더라도 무림의 위명을 떨치기에 충분할 거다. 산호파는 냉소했다.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치는군. 남들이 들으면 모두 비웃겠소. 어디 그렇다면 당신이 저 애와 한번 내력을 겨루어 보구려. 백자재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 녀석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좋아. 단지 한 손을 써서 그로 하여금 3번 곤두박질하도록 만들어주지. 산호파는 남편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말 겨루었다가 석파천이 상처를 입으면 큰일이다 싶었는데 그와 같이 나오자 잘 됐다고 생각하고 부채질을 했다. 이 젊은이는 나의 제자이고 수아와는 정혼을 한 사나이니 당신의 손자사위가 되는 셈이요. 그러니 겨루어도 결코 피차간에 서로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요. 백자재는 재빨리 말했다. 그가 나의 손자사위가 된다고?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좋아. 그렇다면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지. 바로 이때였다. 발걸음 소리와 더불어 한 사람이 총총히 달려들어와 급히 외쳤다. 장문인 장락방의 방주 석파천이 사형객을 데리고 와서 석청 부부를 구해내고는 겨루어 보자고 대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경만종의 음성이었다. 백자재와 산호파는 동시에요.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천거사 사형객이라고. 석파천은 석청 부부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크게 놓였다. 석중옥이 돌아왔다면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날 테고 또 오랜만에 사형객을 만난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다. 산호파는 궁금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우리와 장락방 그리고 사형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어째서 이곳에 나타났을까? 석청 부부가 데리고 온 사람들인가? 경만종은 분하다는 듯 말했다. 석파천은 정말 무례합니다. 그는 우리의 능소성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우리더러 모두 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백자재는 노해 부르짖었다. 개방귀 같은 소리. 장락방이 무엇이고 또 석파천이 무엇인데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장락방에서 몇 사람이나 왔느냐? 경만종은 대답했다. 그들은 모두 5사람입니다. 석청 부부와 사형객, 그리고 석파천 이외에 한 젊은 소저가 있었는데 정불삼의 손녀라고 하더군요. 석파천은 정당도 왔다는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아름다운 눈동자로 석파천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석파천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나에게 석중옥으로 가장하여 석장주 부부의 목숨을 보호하라고 하더니 어째서 석중옥과 같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아마도 나를 걱정해서 사형객 선배를 모시고 나를 구하러 온 것인가 보다. 백자재는 대뜸 큰 소리를 쳤다. 겨우 5사람을 보고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능소성의 성주이자 설산파의 장문인 백자재로 말하면 천하에서 건법이 제일이며 권각법에서도 따를 자가 없고 내공은 물론 암기에도 제일인 대영웅, 대오걸, 대엽사, 대종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경만종은 말을 더듬거렸다. 그건 그들이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 사부님의 위명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백자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것 참 이상하군. 나의 위명을 알면서도 능소성으로 시비를 걸러와.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내가 석실에서 잠시 동안 속세를 피해 은거했다는 사실이 천하에 알려진 모양이군. 그래서 내가 은퇴한 줄로 알고 찾아와 도전을 한 것이겠지. 허허허 그것 보라. 너희 사부라는 커다란 나무가 너희들을 가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만 이 꼴이 되는 것이다. 산호파는 노해 부르짖었다. 당신이나 이곳에서 큰 소리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앞장서서 재빨리 나갔고 백만검과 성자학 등이 뒤를 따랐다. 석파천도 따라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백자재가 그를 불렀다.
내 녀석은 여기에 남아있어. 내가 버릇을 가르쳐 주겠다. 석파천은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수아는 이미 문가에 이르렀으나 석파천의 안위를 생각해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반실성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석파천과 내력을 겨루다가 뭣도 모르고 힘을 너무 써서 석파천을 죽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이이와 무공을 겨루려고 하고 있어요. 산호파는 고개를 돌리고 백자재에게 말했다. 당신이 만약 나의 제자 목숨을 해치기라도 한다면 나는 병나산으로 갈 테니 알아서 해요. 그때는 한평생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백자재는 노해 부르짖었다. 뭐라고? 산호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곡에서 나가며 성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자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수아는 백자재 발 앞에 놓인 열쇠를 들어 할아버지의 발과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그에게 몇 수 무공을 가르쳐 주도록 하세요. 무공을 별로 연마하지 못해 재간이 매우 떨어져요. 하하, 좋아. 내가 몇 초 가르치기만 하면 그는 한평생 써먹고도 남게 될 것이다. 석파천은 그 말을 듣고 잘 됐다고 생각했다. 백자재가 천하의 모든 무공에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백자재를 이길 수 없을 판인데 무공을 가르쳐 주겠다니 영광스러운 일이라 재빨리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자재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내가 가장 간단한 재간을 가르쳐 주지. 좀 깊이 있는 것은 아마 아직 내가 터득하지 못할 것이다. 수아는 뒤로 물러가 서곡의 문을 열었다. 서곡 안은 다시 밝아졌다. 석파천은 갑자기 백자재가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데 거의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위풍당당한 것을 보고 천신처럼 느껴졌다. 더욱더 그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두 걸음 물러섰다. 백자재는 웃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이 할아버지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손을 뻗쳐서 너의 뒷덜미를 잡고 힘을 주면 너는 곤두박질을. 그러면서 그는 오른손을 뻗쳤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석파천의 뒷덜미를 움켜잡았다. 손놀림이 재빠르고 노린 부위가 기이할 정도로 묘해서 석파천은 피할 수가 없었다. 순간 석파천은 그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느꼈다. 한번 잡히게 되자 자기의 몸이 붕 떠오르는 것을 느끼고 급히 힘을 주어 자세를 가다듬었다. 동시에 그는 오른팔을 뻗쳐 그의 팔을 떨쳐내려고 했다. 백자재는 분명히 그의 뒷덜미 요혈을 잡고 기운을 주워들어 올리려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석파천이 들리기는 했는데 다시 석파천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오른팔이 그에게 밀리자 시큰거리고 아파오는지라 그만 손을 놓고 말았다. 이 녀석의 내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이번에 그는 왼손을 뻗쳐 그의 가슴팍을 움켜쥐고 그 바람으로 손을 떨치며 던져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석파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석파천이 이미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한편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끝내 그에게 잡히게 된 것이라 탄복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시군요. 이 두 초만 하더라도 정불사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백자재는 본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정불사보다 뛰어나다는 말에 또 흐뭇해져서 말했다. 정불사가 어찌 나의 적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왼발을 들어 석파천의 다리를 걸고 밀었다. 그러나 석파천은 몸을 흔들었을 뿐 쓰러지지는 않았다. 백자재는 한 번 떨치고 한 번 움켜잡고 또 한 번 발로 거는 등 잇따라 3초를 펼친 것이었다. 이 3초는 신도기질 사면환이었다. 이는 그가 한평생 자랑해온 절기로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무공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명성을 떨쳐온 영웅 호걸들이 그와 같이 잇따라 펼쳐지는 3초에 나가떨어지곤 했던 것이다.
한데 지금 3초를 펼치는데 성공은 했으나 석파천은 꿈쩍하지 않아 3초가 모두 무의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그날 정씨 형제와 만나게 되었을 때 정불사와 산호파가 벽나산으로 가서 며칠 묵었다는 말을 듣고 백자재는 질투와 분노에 머리가 약간 돌게 되었는데 오늘 사랑스러운 처가 돌아온 것을 보고야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거기다가 수아를 만나게 되자 그만 마음이 흐뭇해져서는 약간 돌았던 정신이 한결 되살아났던 것이다. 하지만 천하에서 무공이 제일이라는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런데 이제 연환삼초도 이 젊은이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되자 그만 노기가 끓어올랐고 머리도 어지러워졌다. 휙하니 그는 석파천의 가슴팍을 향해 일장을 후려쳤다. 놀랍게도 그는 삼사성의 공력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석파천은 그의 장세가 흉악하고 맹렬한 것을 보자 왼팔을 들어막는 동시에 재빨리 밀어냈다. 백자재는 왼쪽 주먹을 내질렀다. 석파천은 몸을 날려 피하려고 했으나 그만 기묘한 일권의 오른쪽 어깨를 퍽하니 얻어맞게 되었다. 수아는 놀라 부르짖었다. 아! 석파천은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별로 아프지 않소이다. 그 소리에 백자재는 노해 부르짖었다. 이 녀석 보라. 아무렇지 않다고. 한데 이 일권마저도 석파천은 슬쩍 손을 들어 막아버렸다. 백자재는 잇따라 4번 주먹을 내뻗었다. 4대의 주먹질 가운데 발길질도 섞여 있어서 그는 석파천의 왼쪽 허벅지를 한번 걷어차기도 했다. 수아는 두 사람이 갈수록 격렬하게 싸우고 백자재가 펼치는 권각법 가운데 석파천이 막아내는 것은 반밖에 되지 않으면서 태반이 얻어맞게 되는 것을 보고 처음에 매우 걱정을 했다. 할아버지, 손에 사정을 두세요. 그와 같이 연신 부르짖으며 석파천을 걱정했으나 석파천의 안색이 차분할 뿐 아니라 조금도 고통이 없는 듯한 표정에 약간 마음을 놓았다. 백자재는 석파천의 몸에 10여 차례나 주먹을 적중시켰다. 처음에는 처의 말을 듣고 삼사성의 공력밖에 쓰지 않았다. 혹시나 그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주먹으로 치든 손으로 때리든 간에 석파천은 몸을 흔들었을 뿐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어내는데 그만 약이 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차츰 주먹을 무겁게 쓰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 이상한 노릇이 아닌가. 백자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만 미칠 듯 울부짖으며 전신의 공력을 모조리 끌어올리게 되었다. 삽시간에 서고가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고 돌기둥에 걸렸던 쇠사슬마저도 장력이 마구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쨍그랑거렸다. 수아는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몇 장밖에 서 있었으나 견딜 수 없어 바깥쪽으로 나가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강맹한 일장으로 석파천을 마구 때리는 것을 더 보고 있을 수 없어. 성문을 가만히 닫아주고는 두 손을 합장했다. 하늘이 보호하시어 두 사람의 이 싸움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승패를 가리지 않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에 기대고 있는 성문이 자꾸 흔들거렸다. 쇠사슬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더욱더 커졌다. 수아는 머리가 약간 띵해졌다. 마치 발밑에 땅바닥이 흔들거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성문은 더 흔들거리지 않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도 멈추었다. 수아는 성문에 귀를 기울였다. 서곡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너무나 조용해 조금 전 요란하게 싸울 때보다 더욱더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만약 할아버지가 이겼다면 반드시 의기양양해서 껄껄 웃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천오라버니가 이겼다면 문을 열고 나올 것인데 어찌하여 아무런 기척도 없을까? 혹시 한 사람은 중상을 입고 한 사람은 힘이 모조리 빠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천천히 성문을 열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보지 못했다. 눈을 떴다가 처참하게 뒹굴어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한참 후에 그녀는 겨우 눈을 떴다. 석파천과 백자재 두 사람은 땅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백자재는 두 눈을 꼭 감고 있었고 석파천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수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오른손을 내밀어 백자재의 등심에 갖다 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진기로 상처가 치유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었다. 수아는 다정한 음성으로 물었다. 할아버지께서 상처를 입으셨나요? 석파천은 고개를 저었다. 상처는 입지 않았소. 다만 한 모금의 진기를 제대로 돌리지 못한 것인데 잠시 후면 낫게 되오. 수아는 오른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천지신명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자재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뭐라고? 한 가닥 진기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난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는 손을 뻗쳐 석파천의 머리 위를 내리치려고 했다. 한데 갑자기 그는 손바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이게 웬일일까? 손바닥은 둥근 공처럼 부어올랐으며 붉다 못해 자주색으로 변해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손으로 석파천을 내려쳤다가는 자기의 손이 짓이겨질 것 같았다. 그는 일순 어리둥절해졌으나 그 이유를 알았다. 진정 이 녀석의 내공력은 불가사의하구나. 수십 초나 되는 권장법으로 후려쳤으나 오히려 반탄력에 튕기듯 밀려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손이 이 지경이 되다니. 동시에 자기의 권장이 석파천의 몸을 후려치게 되었을 때 마치 석벽을 치는 듯한 충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두 발도 수백 수천의 바늘이 끊임없이 찌르는 듯 따끔거렸다. 자기의 발도 오히려 상대방의 반탄력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